한국은행의 긴급 발표라. 경제는 만신창이라. 참 한국은행에서 경제 지표를 발표하는 것을 보면 섬뜩섬뜩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가 지금 현재 좋지 않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일단 소비자 심리지수를 보시겠습니다. 2025년 소비자 심리지수 3월에 93.4입니다. 작년 12월에 88.2까지 떨어졌다가 두 달 연속 올랐습니다. 1월에 91.2, 2월에 95.2 이렇게 두 달 연속 오르다가 3월에 다시 꼬그라져서 93.4가 됐습니다. 이게 기준이 100이거든요. 100보다 높을 때 경기가 확장된다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소비를 한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100보다 낮잖아요. 그러면 소비를 안 하고 지갑을 닫는다고 봅니다. 문제는 작년 12월, 1월, 2월, 3월 4개월 연속 지금 100 아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갑을 닫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보다는 최악은 아닙니다. 2020년 4월에 70.8이니까 그때보다는 최악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자에 지금 마이너스가 100 아래로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계속 나빠지잖아요. 문제는요.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올라가요. 이게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기대 인플레이션이 1년 후에 물가 전망을 나타내 주는데 물가가 안 떨어집니다. 2022년 7월에 4.7%였거든요. 이게 좀 떨어진다 했을 때가 2025년 2월에 2.7%예요. 그런데 3월에도 2.7%입니다. 물가가 안 떨어져요. 떨어져야 되는데 물가가 안 떨어져요. 그런데 지금 성장은 나빠요. 소비가 안 된다는 것은 성장이 나쁘다는 거거든요. 성장은 나쁘고 소비는 높아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의 전형적인 모습이잖아요. 저성장의 고물가 상황 지금 온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한국은행이 지표를 발표하면서도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시장을 들여다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성장 고물가가 되면요. 돈은 더 안 씁니다.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지갑을 전혀 안 넣습니다. 그러면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진짜로 만신창이가 될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집값은 올라가요. 그러면 여러분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소비를 하려고 빌리는 것이 아니라 집을 사기 위해서 빌린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2025년 3월에 주택가격 전망이 105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 2월에는 99로 떨어졌었거든요. 105까지 올라갔으니까 기준선보다 올라가기 시작했죠. 집값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경제는 안 좋다는데 집값은 올라가요. 돈 빌려서 소비는 안 하고 집을 산다는 의미거든요. 그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우리 경제가 앞으로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지표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돈 안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을 사면 사지 돈은 안 쓴다. 아니 금을 사면 사지 돈은 안 쓴다. 결국은 말입니다. 여러분 국민들도 이제는요 아는 거예요. 지금 돈 쓸 때가 아니구나. 지금 돈 쓰면 오히려 나중에 돈 없어서 고생을 하겠구나. 결국 말입니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실물의 가격은 더 올라가고 그죠? 그러면서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그런 상황을 아니까 돈은 안 쓰고 그러다가 침체가 온다. 더 큰 침체가 온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소매 판매가 지금 현재 30년 만에 11분기 연속 마이너스잖아요. 이번 달 1월, 2월, 3월까지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면요. 30년 만에 1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3년 동안 계속 어려워져요. 3년 동안. 한국은행도 이거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실제 말입니다.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을 보면 2025년 2월에 전망했거든요. 올해 경제 성장률 1.5%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과하게 잡은 거라고 했어요. 과하게. 1.5% 이하로도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미국의 상호관세가 어떻게 되는지 또 내수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여기에 따라서 물가 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 결국은 말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1.5%도 사실은 만신창이에요. 왜? 역대급으로 보면 역대 한 7번째 수준 됩니다. 1956년 그때가 0.6%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1980년대죠. 오일쇼크 때 그때가 마이너스 1.6% 성장했습니다. 예, 그리고 IMF 외환위기 때 마이너스 5.6% 성장했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0.8% 성장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의 위기 때가 마이너스 0.7% 성장했고요. 2023년이 마이너스 1.4% 성장했습니다. 만약에 올해 1.5% 성장하면 이제 7번째예요. 경제는 결국은 만신창이가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경제 상황 진짜 좋지 않습니다. 예, 지금 어느 누구도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사례를 들어서 지표를 가지고 설명해 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관진 TV를 보시면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그만큼 우리 경제 상황 지금 극단적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시장을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참 나쁩니다. 여러분, 한국은행은요. 진짜 천재들이 모여있는 싱크탱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한국은행은 웬만해서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정권에 따라서 휘둘려서 보고서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지금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 여러분들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라는 것 저는 늘 말씀드려요. 지금은 다 필요 없고 현금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 제가 그 말씀 많이 드리는데 그게 현실입니다. 제발 현금을 쌓아가십시오.